앞서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 해운업계와 조선업, 특히 이 해운업계에서의 이전 구조조정이나 또 해운업계에서 좀 요즘에 이와 관련해서 불만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기업 속가내기다, 네. 기업 구조조정이다 이런 얘기들은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운업계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네네. 해운업계 입장에서 제가 이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네. 차별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원 금액만 놓고 보면 그 해운업계의 불만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됩니다. 최근 한창 구조 조정 중인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상선은 지금 5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뭐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보다 이제 쓰는 돈이 더 많다라는 건데요. 네. 특히 현대상선의 2013년 부채 비율은 1000%가 넘었습니다. 네. 1300%에 가까웠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부채가 많아 그 금융 비용 을 이제 조달하는 것 자체도 이제 힘이 너무 들어서요. 이제 작년에 이제 3조 3천억 규모의 이제 자구 계획안을 내놓습니다. 이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3조 3천억 원이란 이제 어마어마한 자산을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알짜 자산들을 매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알짜 자산들을 보면 이제 LNG 운송 부분 매각이 거의 한 1조 원에 팔았고요. 그 다음으로 큰 게 현대 로지스틱스, 이게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예. 여기에 뭐 현대 엘리베이터 유상증자하고 현대 상선이 외자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총 3조 3천억 원의 이런 자구안을 내놓았고 네. 이렇게 성실하게 자구안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었죠. 현대 상선 자구안에 현대증권 매각이 불발이 되면서 이제 유동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현대상선의 자구안 이행률이 거의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최고 수준인 10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팔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라는 건데요. 현대상선은 이렇게 체질 개선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이제 금융당국이나 이제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은 회사채 신속 인수제란 뭐 몇몇 지원을 빼고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대증권 매각 불발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현대상선이 말을 했을 때는 네. 현대증권이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의 다 계획안을 네. 많이 이행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뭐 그게 아직까지도 유효한가요? 네, 이게 그 자구안 108% 달성의 경우 예. 그 현대증권을 불발된 금액을 빼고 나서 108%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에서 보면 그 100%보다 한참 더 넘는 거겠죠. 그걸 제외한 금액보다도 이제 더 많이 이제 됐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유동성 위기가 갑자기 오게 된 거는 이제 회사채 여기 신속 인수제 네. 이 영향이 조금 큽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현대상선이 회사채들을 이제 2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예. 이때 금리가 7% 정도였는데요. 네. 이 금리가 회사채 신속 인수제를 통해서 인수가 되면서 14%로 갑작스럽게 2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불황 때문에 영업도 안 되는데 내야 되는 이자가 2배가 넘어가니 그러네요. 갑자기 유동성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반면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순손실이 6조 6천억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까지 확정된 순손실만 5조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산업은행 등 이제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기에 4조 2천억 원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해운업계는 내 자산 다 팔아서 자구안까지 다 이행을 했는데 그렇죠. 왜 지원을 해주지 않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같은 부모 아래 자식이 있는데 자식 한 명은 자기가 알바도 뛰고 뭐 일도 해서 어떻게든 학자금을 갚고 있는데 한쪽 둘째에게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돈 이렇게 이거 학자금 써라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이렇게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금 규모도 다르고 스탠스 자체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회사가 부도 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먼저 조선업종인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종의 경우 조선소에 근무하는 인원만 수만 명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건조 과정에 이제 엮여 있다라고 하죠. 이제 협력사들.
그리고 그 협력사와 그 조선소에서 이제 파생되는 지역 경제 이런 모든 걸 감안하면요. 조선소 한 곳이 망할 경우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조선소가 이 때문에 조선소가 있는 경우 사실 그 지역이 파탄이 난다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죠, 당연히. 네, 가뜩이나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조선소를 지원하지 않아서 지역 경제가 망가진다고 하면 그 민심을 도저히 이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해운업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부도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문제가 이제 조선업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해운업 근로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 배에 실은 물건을 이제 수주하거나 네. 그 배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사무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다 해봐야 한 수천여 명의 이제 임직원이 불과하고 대부분 사무직이기 때문에 협력사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두 업종의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조선업에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멀리 가자면 물론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혹여라도 망하게 된다면 이게 외국계 해운사들이 막 들어오면서 산업의 질서나 가격 뭐 이런 것도 분명히 변수가 될 수가 있겠지만 당장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조선업계와 해운업계가 부도가 났을 때 당장 느껴질 파급 효과는 해운업계가 더 크기 때문에 조선업계가 네.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운업계에는 자금이 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총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해운업계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좀 자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해운업체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조선업과 해운업이 둘 다 살아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해 주지 말고 그걸 해운업계에 지원을 해서 국내 해운사들이 국내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는 자금을 일단 마련을 해달라는 겁니다. 해운업계는 부족한 배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그걸 이제 국내 조선소에 발주를 해주게 되면 예. 해운사, 조선사 둘 다 시너지를 내서 이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질적인 얘기인가요? 판단을 해봤을 때? 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조선업계만 돈이 들어가면 조선업은 살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해운업계에 돈이 들어간다면 조선업과 해운업 둘 다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네. 실제로 일본과 중국 등 뭐 해운업과 조선업, 우리나라와 이제 글로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나라들의 경우 그 해운과 조선을 상생시키는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은 제가 아까 그 해운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방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해운사들이 발주를 조선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좀 상생의 과정 그리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럼 또 자금 문제겠죠. 네, 쉽게 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회사, 아까 현대상선 경우에 제가 1000%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3조 원이 넘는 그 자구안을 마련했지만 그 현대상선의 부채 비율은 700%가 넘습니다. 한진해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터무니없이 비싸게 빌렸던 이제 고용선 때문입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IMF 때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각각 100대가 넘는 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해운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배를 발주를 하면 당장 쓸 수가 없잖아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빌려서 옵니다. 갑작스럽게 빌렸기 때문에 빌리는 비용도 비쌌고요. 근데 이게 호황 시절에는 용선료보다 이제 운임료가 훨씬 비쌌기 때문에 막 그 수익이 조금씩 났는데 감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이런 불황, 예. 이제 운임료보다 용선료가 더 비쌉니다. 한마디로 그 배를 움직일수록 손해만 쌓인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용선 계약이 통상 10에서 20년이 됩니다. 2003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 최장 2023년까지는 우리 그 해운 업계들은 이런 용선 비용을 내야 되는데 네. 두 업체 합쳐서 1조 6천억입니다. 네. 용선 비용만. 당연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뭐 이자다 뭐다 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은 질문이 좀 어떻게 네. 취지가 되고 있나요? 일단 국내 해운사들은 초대형 선박들을 조금 가져와야 됩니다. 뭐 머스크라는 이제 글로벌 해운사 보면 대부분 이제 선단이라고 하죠. 예. 그 선단이 1만 8천 톤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2010년에 마지막 발주한 초대형 선박이 1만 3천 톤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가 있냐면요. 그 운항을 했었을 때 효율이 25%에서 28% 정도 대형 선박이 더 좋습니다. 예. 당연히 많이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선박 12척을 이제 가정을 하면 유럽 구간만 하더라도 한 800억 정도 아낄 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부가 유동성이 부족한 선사를 위해 뭐 금융위원회든 뭐 관계부처 통해서 뭐 회사채 발행 쉽게 해주고 뭐 우리가 불황에 선제적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업계는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는 정도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실질적으로 돈이 없고 이상적인 답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라고 해운업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면서 팩트 확인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